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미국 정치가 정말 분초를 다퉈가면서 아주 가파르게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거 1월 6일 날 무산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투쟁이 붙고 심지어는 헌법이 정한 1월 20일 취임도 늦춰질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한번 오늘 그 얘기를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정말 경제가 아주 안 좋고 다들 어려울 때인데 이렇게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럼프가 이 와중에 1월 4일 날 밤에 조지아에 가서 런오프 일렉션 결선 투표, 조지아는 이 연방 의원이나 뭐 이런 거 선출할 때 프라이머리를 거치지 않고 결선 투표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선 투표 유세를 했습니다. 지금 트라팔가 그룹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공화당 후보들이 좀 밀립니다. 한 1% 포인트 정도 밀립니다. 결국 투표장에 누가 더 많이 나가냐. 뭐 우리나라 보선이랑 비슷하죠. 이런 결선 투표 되면 투표율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어떤 한 집단이 공화당 쪽에 예를 들어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몰려 나가면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이 조지아 쪽에 대해서는 이제 린 우드 같은 사람들은 린 우드는 굉장히 과격해요 요새. 그래서 욕도 엄청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린 우드가 앱스타인이 살아있다 뭐 이런 음모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거리가 되고 그랬어요 최근에는. 앱스타인이 누구냐? 카리브해에다가 섬 사가지고 미성년자 여자 소녀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로 미국의 고위층을 비행기로 실어 날라서 성접대를 한 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썩은 부패한 사교계를 주름 잡은 그런 자입니다. 사업가였고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와중에 의문의 자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감옥을 가리킬 때 앱스타인이 자살하지 않은 감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앱스타인이 타살당한 감옥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앱스타인이 자살하지 않은 감옥. 아무튼 간에 앱스타인이 살아있다. 린 우드가, 링컨 우드.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우스갯거리가 됐어요, 최근에. 음모론이죠, 일종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은 린 우드는 조지아가 이 투표가 워낙 시스템이 개판이니까 투표하지 맙시다라는 운동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거 투표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드디어는 이날 이제 1월 4일에 가서 이 상원 결선 투표 유세를 한 거예요. 지금 상원 후보들이 마지못해서 이 상원 후보가 이제 둘인데 조지아가 원래는 하나여야 되는데 한 명이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원이 조지아가 2명이 다 걸려 있는데 이 상원 후보들이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투쟁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했는데 이제는 뭐 끌려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마음이 내켜서 트럼프의 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서 트럼프는 굉장히 정열적인 연설을 했는데요. 이게 연설의 말미입니다. 한번 보시죠. Like you help build this country, and together we are taking back our country. Our fight to drain the Washington swamp and reclaim America's destiny and dignity has only just begun. We will not bend, we will not break, we will not yield. We will never give in, we will never give up, we will never back down, we will never ever surrender.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의 이 미국의 운명과 그러니까 reclaim이라 그랬죠. Our country's destiny, 우리의 운명과
and dignity,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끝까지 간다고 선언한 거예요. 끝까지 간다. 이 트럼프 같은 사람 건드려 놓으면요, 이 정말 혁명가 됩니다. 이 사람 이미 혁명가였고, 이 혁명가로서 완성된 겁니다. 트럼프는 이제 혁명가로서 완성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워싱턴 스왑프, 워싱턴 정치 특권층 쓸어내겠다. 그 얘기가 다시 나오잖아요. 지금 쓸어내고 있죠. 1월 6일 날 미국 의회가 어떤 꼴이 나겠어요? 이때까지 본 적이 없는 꼴이 날 거예요. 하원의 약 3분의 1 정도가 아각거리면서 그거 반대하고 상원의 20% 정도가 아각거리면서 반대할 텐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통령은 사회자로서의 전권을 갖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헌법에 의하면 이걸 표를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것도 부통령이 선언하기 나름이에요. 땅땅땅. 이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트럼프의 펜스에 대한 평을 보면 이 살벌한 평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 요번에 얘기할 때,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스트레이트 슈터다. 직선적으로 쏘는 사람이다.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직선적으로 쏘는 거 아마 보게 될걸. 굉장히 캐주얼한 그런 이동 중의 인터뷰였어요. 조지아로 떠나는 와중에 백악관에서. 저는 펜스가 아마 뭔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펜스가 뭐 배반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안 봅니다. 아마 뭔 일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다려지고요. 사실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D&I 발표 없나 이거부터 뒤져요. 그러면 이게 좀 한 방에 좀 있어야 좀 편하게 가니까 한 방에 나오지 않나 뭐 이런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제 명분과 실제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1월 6일 날을 무산시켜야 됩니다. 1월 6일 날 확정되면 싸움 끝이죠. 의회까지 다 돼서. 1월 6일을 무산시켜야 되는데 1월 6일 날 무산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적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하원 표결에 의해서 무산될 수는 없어요. 이 상원에서는 지금 공화당 배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쪽이 약 한 70석 이상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 70%. 하원이 이제 435명인가 되죠. 435명 중에 저쪽이 약 300석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소.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한 70% 가까이 되죠. 이 공화당 배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스왑프예요. 1월 6일 날은 워싱턴 스왑프 난장판 벌어지는 날입니다. 난장판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 난장판 중에 펜스가 어떤 명분을 달아서 결국은 무산을 시켜야 될 겁니다. 이 명분 중에 하나는 의회와 대법원에 의한 공동감사위원회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테드 크루즈가 제안을 한 건데요. 저도 처음엔 의회의 그러니까 어딧 커미션, 컨그레스 어딧 커미션, 그러니까 의회의 감사위원회인가 보다, 특별감사위원회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화 5명, 민주 5명, 대법원 판사 5명 이렇게 되는 15명 정도의 대법원과 정당으로 되어 있는 특별 감사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 특별감사위원회가 한 10일에서 12일 동안 특별감사를 하자. 이게 테드 크루즈의 제안이에요. 이거 당연히 채택 안 되죠. 채택 안 되는데 이거를 아마 의장 직권으로 여러 번 채택을 시도하다가 안 될 겁니다. 의장이 이거를 채택을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채택 여부는 의회에서 결정하거든요. 저는 의장이 이거를 채택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의장한테 이 권한은 없다고 봐요. 차라리
그냥 안 됐다고 선언하는 건 몰라도 그래서 그 의회 대법원 공동감사위원회는 명분은 돼도 이 길로는 못 가요. 근데 이제 무산 명분이 되는 거죠. 이게 왜 명분으로서 강하냐? 테드 크루즈가 이거 다 이제 밝힌 건데 테드 크루즈는 하버드 법대를 나와서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고요. 그 변호사 시절을 할 때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케이스를 거의 한 10건 정도 다뤘고 그중에 반 이상을 승소했을 겁니다. 테드 크루즈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1887 선출인 기수법 얘기를 해요. ECA. 그러니까 그 Electoral Count Act요. 그러니까 선출인 기수법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공화당도 그러니까 상원도 찬성해야 되고 하원도 찬성해야 돼. 둘 다 찬성을 해야 주에서 올라온 명단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사실은 작동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문화된 위헌 법률이고요. 이 법의 문장 자체가 너무 이상한 문장이어서 그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미국 어떠한 법관도 알지를 못합니다. 장담을 못하는 문장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전에 독일어 책들을 보면요. 19세기 독일어 책, 18세기 독일어 책을 보면 문장 하나가 한 페이지 갑니다. 그래도 문장 하나가 한 페이지 가더라도 독일어는 읽다가 보면 이게 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냥 그걸 마침표 찍어서 문장을 안 끝냈을 뿐이지 그 한 페이지 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1887 선출인 계수법은 독해가 불가능한 문장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테드 크루즈의 주장은 뭐냐면 1887 선출인 계수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1876년 케이스를 쓰자는 거예요. 1876년 케이스가 바로 공화당 몇 명, 민주당 몇 명, 그 다음에 대법원 판사 몇 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 위원회가 이 결정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명분이 되죠. 그래서 이걸 채택 안 하더라도 펜스는 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거 채택해 주세요. 근데 의회에서는 계속 반대하겠죠. 의회는 계속 반대할 거라고 이거. 계속 반대하겠죠 의회는. 그러면 이제 펜스가 뭐 우리는 일단 여기서 하고 또 논의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1월 6일 날 무슨 일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명분이에요. 연방의회는 마비로 가는 겁니다. 1월 6일부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분간 마비예요. 그럼 실제로 뭐가 되냐. 연방의회가 좌충우돌 마비되는 동안 주의회에 의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벌써 이 조짐이 있어요. 조지아주가 조지아주 상원 공화의원들, 조지아주 상원 공화의원이면 다수입니다. 여기서 이 연방에 대고 그 개수를 연기해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제까지 주의회들이 무력화됐던 이유, 예를 들어서 위스콘신 주의회, 뭐 미시간 주의회, 펜실베니아 주의회, 그 다음에 조지아 주의회 무력화됐던 이유는 뭐 말하자면 그 주의회 의원들 중에 이제 그 공화 배신자들이 여기가 다 이제 아리조나까지 전부 공화당이 다수인 주들인데 공화 배신자들이 있어서 무력화된 이유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회기 소집이 안 돼서 의사결정을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회의 법사위 뭐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모였지 전체 주의회가 모일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연말 크리스마스부터 1월까지 뉴이어까지 연말 신년 이제 휴회 기간 안에서 특별회기를 소집을 하려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주가 주지사가 소집을 하든지 혹은 공화민주 양쪽이 합의해서 소집하든지. 그런데 이 지금 주지사들이 전부 다 황당한 자들 아니에요. 아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그 중에서 이제 조지아는 공화당인데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공화당이고요. 아리조나도 좀 주지사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당연히 그 맥케인 인맥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의회가 소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회가 헌법상에서 보면 주의회가 이 선출인단 확정에 관한 유일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구인데 이게 소집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뱅글뱅글 돌았던 거죠. 근데 주의회가 만약에 제대로 소집돼서 6개 주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6개 주 중에 토탈 37개, 38개 나오도록 조정이 돼 버린다. 지금 그 중에 이제 16개인 데가 미시간하고 조지아하고요. 20개인 데가 펜실베니아고요. 그 다음에 위스콘신이 10석인가 되고 아리조나가 11개인가가 되고요. 네바다가 6개인가 되거든요. 또 뉴멕시코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튀어든데 7개죠. 그럼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주의회에서 나와서 야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트럼프가 이긴 거야 혹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이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월 초부터 주의회들이 이게 정기회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실제로는 여기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이 과정에서 민초들에 의한 무지막지한 압력이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DNI에 의한 핵폭탄 폭로 같은 게 혹시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미국 이제 사정 보면 이거 거의 악마스럽죠. 근데 이 악마성이 뭐 한국도 물론 작동을 하죠. 똑같죠. 거의 닮은 꼴인데. 그래서 참 보고 있으면은 야, 우리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냐. 저런 막강한 악마들과 싸워서 이길 도리가 있겠냐. 뭐 이런 참 참담한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이 이런 악마성과 싸우게 돼 있는 존재예요. 악마성에 굴복하든지 악마성과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인간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저들과 우리를 한번 다시 구별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들은 친중 글로벌리즘입니다. 우리는 가치지향 애국민중입니다. 이게 이제 가치지향 애국민중, 그러니까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강화하자는 파퓰리즘, 애국민중운동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제 민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와야 됩니다. 민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애국민중입니다. 쟤들은 민중을 팔아가지고 실제로는 부패한 음모자들의 권력과 치부를 위해서 써왔지만 우리는 진짜 애국민중입니다. 가치지향 애국민중.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의 힘은 막강하죠. 일단 물질과 정신 양쪽에 걸쳐 있는데요. 물질이 일단 막강합니다. 글로벌 범털 저기에 다 모여 있죠. 빅3. 빅머니, 빅미디어, 빅텍. 다 모여 있죠, 저기에. 요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 부정선거 규탄하려고 사람 모인 그 페이지인가 그거 100 몇십만 명이 좋아요해서 구독하고 있는 페이지를 하루아침에 닫아 걸었죠. 페이스북이.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는 여기에 비하면 순한 편이에요. 지금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의 행태를 보면 야, 얘들은 정말 세계를 주물럭거리려고 하고 있구나. 미국을 주물럭거리고 그 힘으로 세계를 주물럭거리는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거 과대망상증 환자들일세?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빅텍, 그다음 빅머니, 월스트리트에 그 투자금융하는 애들, 중국에 많이 물려있는 애들, 또 중국에 많이 진출한 대기업들, 그리고 그다음에 빅미디어, 뭐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같은데, 그다음에 워싱턴 스왑프, 이게 이제 워싱턴 정치 특권층이죠. 이 지경이 났는데 어저께 소개드린 그 린지 그레엄 그 싸가지 없는 트위터 보십시오.
자기가 상원 법사위원장이고 자기가 공화당의 지도자인데 자기는 하나도 안 들여다본 거야. 자기는 쿨한 중립적 심판이야. 딱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objection 올라와 보세요. 제가 잘 들어볼게요. 근데 그때 objection이라는 건 이제 선출인단 명단에 반대한다라는. 근데 그 선출인단 명단 무효화 반대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일단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 잘 증명하셔야 되고요. 또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왜 이때까지 주 법원이나 대법원이나 주의회에서 아무 조치 안 했는지 그 이유 또 잘 증명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부정선거가 선거 결과를 뒤바꿀 만큼의 커다란 규모로 저질러졌다는 거 잘 증명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하시면 잘 들어드릴게요. 그런데 아마 넘으셔야 될 장벽이 많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많이 의역한 거 아닙니다. 이게 린지 그레엄의 트위터예요. 1월 3일. 우리 날짜로. 이거 썩었다는 거죠. 미치 매코넬 노는 꼴 보세요. 그리고 아칸사 그 상원 의원, 탐 카툰, 우파라고 하던 사람 노는 꼴 보세요. 워싱턴 정치특권 쪽 노는 걸 보면 우리에서 저쪽 그 586 민주당 애들하고 유승민 김무성 박형준 이거 어울려서 노는 거라고 똑같아요. 그냥 자기들만의 세계,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노는 거예요. 또 이게 뒤로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고위 간부랑 연결돼 있죠. 이게 글로벌 범털들이죠. 자기들 말로 하면 글로벌 스테이크홀더. 글로벌 차원의 주요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글로벌 땅콩. 영어로 피넛 그러면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린 글로벌 노바디고 자기들은 글로벌 스테이크홀더라는 거죠. 주요 이해 당사자라는 거죠.